다섯 번째 탐구하기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탐구는 해양기상부의 자료를 이용하기인데요.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상정보, 그리고 태풍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해상기상부의, 그래서 바다 위에 띄어져 있는 어떤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그 기상부의라고 부르는 그 측정 장치가 수집한 자동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기상자료 포털이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네, 우리 뭐뭐 살펴봤죠? 해양 마린이라고 써진 그런 KMA, go.kr 이란 거 봤고, 해양 자료가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기상청 홈페이지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또 데이터라고 시작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네, 바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상 정보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자, 이 기상자료 포털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들어본 AI 그리고 코딩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의 그런 큰 양의 데이터들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우선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습을 해볼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 보면 교재에 자, 태풍 하이선이 올해 여름에 이제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혔었어요. 특히 이제 울산 근처 지역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9월 7일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이트, 태풍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기서 과거 태풍 검색하기에서 2020년의 자료를 볼 거니까 여름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살펴볼게요. 검색. 자, 그러면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에 있는 태풍이 전부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신라코, 하구핏, 장미, 메칼라, 히고스, 바비, 마이삭, 하이선. 아마 요 세 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강력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노을, 돌핀, 구지라, 찬홈, 님파, 낭카, 사우델, 몰라벨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태풍들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 중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바로 하이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이선을 이렇게 누르면 하이선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확대하기를 통해서 이 하이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볼 수 있어요. 자, 지도를 이용해서 보면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볼 수 있죠. 하이선이 어디서 생겨났지? 그러면 여기 각 포인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보가 뜨거든요. 그래서 2020년 제19호 열대 저압부, 그쵸. 여기서 9월 1일 날 9시에 여기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어떤 저기압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되고 얘가 여기서 이제 9월 1일 22일 시에는 이제 여기서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동을 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보면 자, 괌에서 이 정도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서 생긴 태풍이 이렇게 쭉 이동해 오면서 일본으로 지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을 지나서 여기쯤에서는 이제 상세돼서 없어지는 그 경로를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나갈 때의 그 현상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교재에 있는 사진과 유사한 형태가 되죠. 자, 여기 지금 지나갈 때를 볼게요. 여기가 9월 7일 아침 9시 그리고 이게 9월 7일 12시 3시간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엄청 빠르죠. 저 남해에 있을 때가 6시 아침 6시에 남해 쪽으로 와서 저기 부산과 울산 앞에 여기 있는 굉장히 근방까지 해서 지나갔어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어느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을까요? 그쵸. 이 주변에 부산, 울산 지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근처 바다에 있는 해상 기상 부위에서 수집한 파도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9월 7일 9시 전후로고, 여기 부산 울산 부근에 있는 그쪽에서 기상 정보를 측정한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닫아보고, 그래서 이제 태풍에 대한 정보는 이제 닫아보게 되겠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이용할 거다? 네, 아까 얘기한 하이선이 지나갔던 자리 근처에 있는 해양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면 될까요? 우선 이 사이트를 좀 살펴보면, 이 포털이 뭔지 설명하고 데이터들이 뭐뭐 있는지, 자, 여기를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가 뭐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분석된 통계 분석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된 간행물, 즉 책자로 만든 자료집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데이터 칸, 여기 있는 거 살펴볼게요. 자, 기상 관측에 관련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수치 모델, 날씨, 기상 위성 정보도 알 수 있고, 레이더 있는 그 사진 자료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죠? 바로 파도, 해양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여기 기상 관측 중에서도 이 해양을 눌러서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알아보고 싶었던 해양 기상 부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해양 기상 부위를 이용한 관측 자료들이 여기에 지금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설명해 보면, 해상 기상 부위는 해수면에서 다양한 기상 장비로 해양 기상 현상을 관측한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 위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그러한 그 해양 기상 부위가 바다 위에 계속 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그 종류가 뭐냐면 기온, 바람, 기압, 습도, 파고, 파주기, 파양,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공 기간은 1996년부터 수집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의 간격은 30분 간격. 그럼 매 30분마다 이 자료의 정보들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 있는 거를 할 건지 지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전체 부위를 살펴보 중에, 자, 여기에 지점이 이름이 다 나와 있죠. 가거도에 있는 거, 동해에 있는 거, 서해에 있는 거, 울릉도, 울산 이렇게 있어요. 아까 우리는 부산 근처니까 뭐 포항이나 울산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지도를 선택하면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지나가던 위치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부위가 뭐뭐 있죠? 여기 있는 것도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여기 포항. 그래서 아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요 주변에 있는 요 세 개 지점의 정보를 좀 볼 수 있겠죠? 포항, 울산, 거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거제도 체크하고, 포항, 울산, 포항 어딨나? 포항 이렇게 세 군데의 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중에 측정 자료 중에 우리가 뭐뭐를 살펴볼 건지 이쪽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우리가 뭘 볼까요? 풍속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빠른 바람이 불었는지, 그 다음에 아까 파도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최대 파고, 그 다음에 평균 파고를 두 가지를 한번, 그 다음에 파의 주기, 파고, 파주기, 그 다음에 풍속,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회를 눌러서 자료를 보면 되겠죠. 자, 어느 날부터 돼 있나요? 근데 선생님이 할 때 하나 잘못했어요. 네, 기간을 지금 23일부터 입력했죠? 기간을 바꿔서 아까 우리가 9월 7일자의 데이터를 알고 싶었으니까 9월 7일부터 9월 7일 거의 데이터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9월 7일 밤 23시까지만 볼게요. 조회.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제 조회를 하면 아래쪽에 이제 자료가 쫙 보여요. 그래서 거제도 자료부터 있는데, 여기는 10건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더 많은 거를 보려면 바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면 돼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좀 파악을 해볼게요. 9월 7일 날 아침에 새벽에는 주기가 이 정도, 파고가 2.7이었다가 점점 어때요? 파고가
네, 평균 파고와 최대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시쯤엔 어때요? 풍속이 빨라지고 점점 뒤로 갈수록 빨라지고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이나 CSV라는 데이터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엑셀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다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자세히 받아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미 그 아이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누르고 로그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느 분야에 속한이 있는지 저희는 교육으로 하고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엑셀 파일로. 여러분 엑셀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다운받는 거를 보여주는 걸 보고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풍속, 그 다음에 최대 파고, 평균 파고, 파 주기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죠.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차트 그리기를 해서 선생님이 한번 추천 차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풍속하고 최대 파고만 나타낸 거예요. 자, 엑셀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어때요? 풍속하고 최대 파고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걸 알 수 있나요? 좀 비슷한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풍속하고 파고가 굉장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엑셀로 만약에 엑셀을 하실 줄 안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